반갑습니다. 락터 이재준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에 여행을 다녀오시는 산모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여행이 힘들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다시 또 문의가 많아진 게 비행기 탑승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과연 몇 조까지 탈 수 있으며, 나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거리를 왕복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또는 항공사 측에서 이런 서류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이제 많이들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비행기 탑승에 준비할 서류, 그 다음에 탑승이 안 되는 경우, 그리고 탑승했을 때 주의사항, 등등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항공사에서 비행기 탑승을 금지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또는 아기 건강을 위해서 탑승을 금지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항공사 측에 굉장히 손실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노력이죠. 우리가 비행기가 이렇게 뜨기 위해서는 비행기마다의 어떤 이륙 중량이 있습니다. 그 이상의 이륙 중량을 가졌을 때는 못 뜨겠죠. 그런데 웃기게도 착륙할 때도 착륙 중량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보다는 내려올 때 착륙의 중량이 가벼워야지 랜딩할 때 소프트 랜딩이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밖에 하중이 걸리거나 이러면은 비행기가 고장이 날 수도 있죠. 그리고 착륙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륙 중량과 착륙 중량의 차이가 뭘까요? 항공유의 차이죠. 그러니까 항공기에서 상당한 부분의 무게를 차지하는 것이 비행기가 떠서 장시간 동안 날아가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한데, 이 항공유가 공중에서 이렇게 계속 쓰게 되겠죠. 써서 상당히 많은 양의 무게가 줄어들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착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딱 떴는데, 뜨는 그 순간 한두 시간 정도 지나서 일본과 태평양 상공을 지나다가 태평양 상공의 초입에 만약에 산모분이 갑자기 진통이 걸렸다, 또는 산모한테 급작스러운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생겼다. 회항을 해야 되겠죠. 그 회항을 해서 바로 착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가지고 있던 항공유의 상당 부분을 바다 위에 버립니다. 항공유는 또 금방 이렇게 증발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항공유를 바다에 버리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륙 중량을 줄인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되죠, 공항으로. 단순히 회항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지고 있던 항공유의 상당 부분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회항에 따른 여러 가지 부차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산모분 말고 다른 탑승객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탑승객들에 대한 어떤 보상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가 맞물려서 되도록이면은 그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히 산모분들 같은 경우 진통이 올 가능성이 있는 산모분들은 항공사 측에서 극도로 꺼리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미국 동부까지 간다. 14시간 반, 15시간 정도 걸린다. 그러면 그 사이는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질 수 있는데, 국내선 항공, 서울에서 제주, 부산에서 제주, 제주에서 부산 이렇게 오는 짧은 거리 같은 경우는 사실 회항이 필요 없거든요. 만약에 비행기가 떴는데 산모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회항이 필요 없고 공항에 바로 도착하자마자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바로 후송이 되면 되거든요.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국내선 같은 경우는 산모를 너무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에 대한 저는 반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어느 정도 허용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국제선 같은 경우 장시간 비행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산부인과에서는 어떻게 권고하냐면, 저는 특별하게 산모의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 조산기라든지 조기진통이라든지 질출혈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기한테 어떤 문제가 있던 경우, 산모가 문제가 있는 경우, 또 양수가 터진 경우, 여러 가지 등등 지금 당장에 어떤 산모나 아기한테 문제가 되는 경우를 제외한 건강한 산모 같은 경우는 36주까지는 탑승을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항공사 측에서는 조금 더 까다롭게 하죠. 각각의 항공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32주부터 서류를 내라, 또는
건강 확인증, 산부인과 선생님의 소견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항공사도 있고 34주부터는 또 타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어떤 경우에는 36주부터 타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등등 해서 제약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37주 이전, 36주 때까지는 산모나 아기한테 별 문제가 없다면 탑승은 별 상관은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만삭일 때도 뭐 비행기를 이렇게 많이 타고 다니시는 걸 제가 옆에서 뭐 이야기해 드렸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뭐 그 다음에 또 이제 물어보시는 게 비행기를 장시간 탔을 경우 뭐 부산, 제주 이 정도 말고 이제 뭐 열 몇 시간 이상 탔을 경우에 뭘 조심해야 되느냐. 산모분들 같은 경우는 제일 걱정을 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하늘로 또 올라가면은 방사선에 비폭이 된다는데 과연 이 방사선 양이 애기한테 문제가 되지 않나. 이제 이 방사선 양이 어느 정도냐 하면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유럽까지 왕복을 했을 경우, 그러니까 비행기를 보통 열 몇 시간씩 타시죠. 왕복을 했을 경우에 비폭되는 방사선 양이 우리가 가슴 사진 엑스레이 찍는 거 한 장, 두 장 정도의 방사선에 노출이 되거든요. 그 정도는 임신기간 중에 애기한테, 산모한테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달에 가슴 사진을 편하게 찍거든요. 그래서 보통 임신 10달 중에서 방사선에 비폭이 됐을 때 애기나 산모한테 특히 애기한테 문제가 되는 경우 양은 엑스레이 가슴 사진 한 15장에서 20장 정도, 이 정도가 노출됐을 때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특히 초기 때 되어져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편안하게 장거리 여행을 다녀오셔도 되고, 또 하나 문제,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산모분들 몸이 불편하신데 한 좌석에서 오랫동안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게 혈전 같은 게 잘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산모분들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장시간 비행을 하시는 분들, 특히 성인 남녀를 불문하고 혈전증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산모들 같은 경우는 저는 30분에 한 번 정도씩은 가볍게 일어서셔서 비행기 통로를 몇 바퀴 정도 돌아다닌다든지 이렇게 그 정도의 운동,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압박 스타킹 같은 거를 신고 이제 비행기 타시면 아무래도 조금 혈전증 예방에 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나라에서는 간혹 이제 입국 절차를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괌이나 사이판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동안은 제가 진료를 보다가 괌 공항에서 전화를 받은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입국이 거절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서류를 어떻게 뭐 팩스로 보내줄 수 있냐 등등 이런 제가 문의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비행기 여행은 충분히 다 가능하나 각 나라마다 그리고 각 항공사마다의 차이점, 그리고 필요한 요구하는 서류, 그 다음에 탑승 주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행을 준비하시면서 사전에 미리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필요한 서류들을 다니시는 산부인과에서 이제 발급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서류 자체는 항상 유효기간이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출발하기 일주일 전에 끊었는데 출발해서 뭐 들어가는 건 들어갔는데 나올 때 뭐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라고 해서 퇴짜를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출발하기 직전에 병원에서 끊으시는 게 가장 안전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고, 여행 기간 중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류상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락터의 의학사전을 좋아해 주시는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락터 의학사전에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구독을 구걸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은 제가 락터 의학사전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